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오늘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정기영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국판 뉴딜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딜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 정책, 이걸 이제 최초로 뉴딜이라고 했고, 이제 그와 유사한 경제 정책을 실행할 때 뉴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세계가 다 겪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통화 정책을 씁니다.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어떤 양적 팽창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경제 전체의 이제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노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으로 대비되는 이런 어떤 기술적 지원인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이런 많은 자연 재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현재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소가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 에너지, 이제 내지는 클린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탄소 제로 사회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 이걸 이제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어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정책을 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비교적 앞서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뭐 5G라든지 하는 이런 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G 인프라가 비교적 안정화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대면 산업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간 뭐 어떤 이 석유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 많이 의존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이 다른 국가,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까지는 그게 이렇게 앞서가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바이든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걸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보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다 이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추진되고요.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활성화, 경제를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단계 이제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제 10년, 20년이 더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산업 구조가 앞으로 변화하는 길인데, 그 첫 번째 축이 이제 디지털 뉴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게 크게 디지털 국가로 만드는 부분하고요. 특히 이제 산업 체계에서 이제 비대면 산업,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디지털 국가로 가는 게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G라고 하는 통신망과 AI,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우리 사회의 큰 축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그 현재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통신을 위한 이런 그 하이웨이가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커다란 물류센터가 필요하면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DNA 어떤 그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이 어떤 그 디지털 국가로 가는 기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른 교육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 내용도 변화해야 되고 교육 환경도 변화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그 대면 수업 같은 게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수업들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우리 같이 굉장히 디지털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였으면서도 좀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 현장에서도 또 이제 전국의 대학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그 디지털 수업 환경, 그 다음에 디지털 어떤 그 수업의 컨텐츠화 이런 것들이 가속되고 또 지금 이제 그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대면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런 쪽의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육성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이제 공공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대면 위주로 사람이 가면 작동하게끔 되는 게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우리 사회 인프라도 비대면으로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오히려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뉴딜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남 지역에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 있잖아요. 이게 네. 한국판 뉴딜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브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 네. 이 부분하고 이제 그 크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사회, 대신 탄소 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그린 뉴딜에서 나타나는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비중이 20%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심지어 중국까지도 2050년, 2060년 이렇게 날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어떤 탄소 중립 내지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상 뭐 이제 그 재생에너지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뭐 어떤 그 바이오 연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태양열하고 지금 이제 풍력 에너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육지의 면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 풍력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태양열 이런 그 발전도 지금 가속화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땅의 면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자원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지가 어딘가 하면 사실은 이 서해안으로부터 남해안이 이르는 해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고가 될 것이다. 전남이. 그런 점에서 이제 브루 이코노미에서 에너지 생산 부분과 이제 궤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전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라든지 원자력이 아닌 이런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야만이 이제 선진국과 같이 우리가 그 어떤 탄소 제로 사회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주축 네.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가 뭐 개발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말 실생활에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향후 우리 사회에서 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자연 연료, 이 클린 에너지만을 사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네.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차를 돌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기반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또 이제 요즘 수소차 얘기도 하는데 이게 막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차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 이제 수소, 전기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수소가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기본의 뭐 중유라든지 방커시유 대신 쓰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전기를 활용해서 다른 에너지원으로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 현장에서 수소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진짜로 이제 탄소 제로 사회가 되고 앞으로 그 사회를 이제 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들도 전부 다 그 사회로 같이 가면서 이런 탄소 제로 사회를 그 지향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물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가야 할 방향이고 또 그 가야 할 방향에서 전라남도가 어쩌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시는 광산업, 그리고 전남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해상풍력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지역 간의 역할 분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라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에너지를 이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뭐 해상풍력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해내서 쓰면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전기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급과 불일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진 전기를 좀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ESS라고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배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이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전기 그 수요 부분이 자동적으로 어떤 그 제어되고 통제되고 또 수급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이렇게 통제되는 사회가 돼야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런 ESS나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이제 AI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지향하는 그런 도시가 그런 뭐 광산업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광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차를 생산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반도 이제 광주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전라남도와 또 이제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가장 최적인 광주시 이제 여기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특히 전기 에너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 회사 한전이 또 이제 광주 전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남 그리고 그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광주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특히 그린 뉴딜 부분에서 광주 전남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런 역할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전기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린 모빌리티의 전기차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만 하고 지금도 이제 전기차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차이지 않습니까? 또 수소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수소에 만드는 또 수소를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네. 이제 그걸 크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 에너지가 전기 자체이거나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수소,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이제 그 모빌리티, 그러니까 차량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 이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의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판매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화 시켜 놓고 있어요. 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생산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만 사용하는 사회가 이제 2050년 이후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말한 크린 에너지라는 걸 생산하고 그 크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반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의 이제 대응책으로 제시된 정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뭐 고용이라든가 업무 형태 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잘 전환시키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잘 정제시켜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디지털 사회로 변환되면서 직장을 잃거나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또 그 어떤 그 그린 뉴딜의 사회로 변화한다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지금 그 산업 사회에서 조금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사회, 새로운 비대면 사회로 적응시킬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시킬 것인가. 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 한국판 뉴딜에서 나오는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반드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끝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 시대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말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결국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우리가 대비하는 축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했었던 그 대면 사회, 이런 부분들이 100%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한 어느 정도는 이 비대면 사회, 비대면 산업이 계속 연장되는 그런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좀 편리했었던 기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생존하면서 가장 필요한 생존의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 어떤 세대들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분들이 소외돼도 그냥 간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정기영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앞당겨진 요즘,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시대 경기 회복에 도움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